자, 이건 어떻습니까? 송민수 회고록 얘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얘기 먼저 하는데요. 송민수의 회고록이 유난히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에게 신임장을 주자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자,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 묶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수 변호사님. 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폭로, 사실은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내용이 책 곳곳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탈레반 관련된 내용인데요. 2007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활동을 떠났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탈레반 테러 조직에 납치가 됐는데요. 납치된 후에 구출 작업을 이제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협상을 위해서 대표를 보내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대표를 보낼 때 국가의 어떤 신임장을 같이 이제 보내자. 그래야만 협상이 될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송민순 당시 이제 장관은 그럴 수는 없다. 테러 단체와의 협상을 하는데 이제 국가의 신입장을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송민순 장관이 당시에 밝혔고요. 하지만 김만복 국정원장 그리고 또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테러 단체와의 협상을 하는데도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신임장을 이제 같이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밝혔다라는 내용이 이번 회고록에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라는 곳이 이제 국가가 글쎄요,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테러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고 9.11을 감행했던 알카이다를 숨겨주면서 거의 2인 삼각 체제 비슷하게 유지됐던 곳이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러면 신임장 제정하면 안 됩니까? 어떤 거요? 왜냐하면 이제 탈레반이 원래는 아프가니스탄 자체를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은 미국이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그 탈레반을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부를 카르자이를 행정수반으로 한 정부를 이미 만드는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쪽의 일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여러 가지 테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그때 선교를 활동을 하고 있던 23명이 이제 가서 갑자기 납치가 돼가지고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탈레반은 정식의 어떤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하나의 테러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 우리 국민 23명을 구하기 위해서 신임장 주자 인정할 땐 인정하고 협상하자라고 문재인 대표와 이제 문제가 됐던 그동안에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얘기했던 그분들이 얘기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정훈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네. 이런 논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잖아요. 어떤 그렇죠. 편을 가느냐 문제일 때. 그때 헌법을 보시면 돼요. 헌법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 맺은 조약이나 약속을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반테러 선언인가 뭔가 하는 거에 우리도 동참을 했었는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테러 조직과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전제적 꼭 하려면 신임장 제정이 맨 먼저 우선되는데 국가적 government 그걸 주면 안 되죠. 그걸 임시 방편으로 이제 어떤 분은 조자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 구하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지켜야 되죠. 근데 저 과정에서 그때 김만복 국정원장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데 나중에 우리 국정원 스파이랑 구출하고 난 다음에 안경 쓰고 나와서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장면이죠. 저기 아랍어 하는 사람, 중동어 하는 사람 키우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 걸렸을 텐데 저 사람 딱 공개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뛰란 말입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큰 미스인데 저때 제가 알기로는 돈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돈을. 그 돈 주지 말고 신임장 주지 말자는 테러 세력과를 만날 때 하나의 대원칙인데 그거를 깨버렸으니 송민순 장관이 반대하는 거는 하나의 장관으로서는 당연한 역할이죠. 오히려 그때 주자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국제적 신의를 깨거나 헌법을 어긴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송민순 장관이 지금 이제 써놓은 그 회고록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탈레반에서 탈레반이 그 사람들 23명을 납치한 지 한 10여 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특히 미국을 통해서 많은 구출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탈레반이 처음으로 요구했던 거는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 안에 있는 탈레반의 어떤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풀어주면은 우리 인질들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한 거죠. 왜? 탈레반은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은 그건 어렵다고 생각했었고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단독으로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동원하고 여러 다른 나라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탈레반 세력에서 만약에 너네가 우리 이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석방협상을 하려 오려면은 적어도 공식적인 한국 정부의 신임장을
휴대한 대표를 보내라. 네. 여기서 얘기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꼭 반드시 정부의 공식 신임장, 다른 나라에 주는 그런 신임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너네 나라 대표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표시를 주라 하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체적인 의교를 아는 송민순 장관으로서 이거는 신임장이라고 국가 대 국가만 주는 건데 네. 매우 그 신임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를 나중에 네. 왜냐하면 그게 두게 두면은 나중에 탈레반이 한국은 우리 탈레반을 정식으로 교전단체로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하고 같이 협상을 한 나라다 이렇게 그렇죠.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서방 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김만복 원장이라 이런 분들은 제대로 모르고 네. 일단 사람들이 몸값이 2명은 이미 처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21명을 구하기 위해서 좀 이거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결국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전개가 된 것인데 어쨌건 이 내용 역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목을 보면 이제 김만복 국가정보원 원장이 저렇게 선글라스 낀 그 정보 요원과 같이 등장한 것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 있거든요. 좀 문제가 생겼다는 대목이 나와서 당시 최고위 급에 있었던 분들과의 앙금이랄까 그런 뭔가 마음에 뭐가 있는 듯한 인상을 좀 남기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됐던 거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가 북한한테 물어보고 기권했냐 아니면 기권한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알고나 있으라고 통보한 것이 논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공방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장 차장 좀 세 가지 회의를 놓고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송민순 장관이 펴낸 책에 보면은요, 네. 모두 3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2007년 11월 15일에 첫 회의가 있었는데, 당시는 외교안보 정책 조정회의라고 해서 대통령을 뺀 나머지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네. 가졌고요. 여기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고, 이곳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네. 통일부 장관 말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언급은 있었는데 송 장관 얘기는 이날도 아직 기권인지 찬성인지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8일 날 다시 한번 서별관 회의를 가졌고 그 이후에 20일 날 싱가포르에서 백종천 그 외교안보실장을 통해서 북한 쪽으로부터의 어떤 전통문을 본 이후에 기권으로 최종 결정이 됐다. 자, 핵심 보겠습니다. 달력으로 얘기하면 16일 금요일 날 다 정했다. 그러니 그 후에는 송민순이라는 한 사람 설득하는 과정뿐이었다는 게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얘기고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 진통을 겪다가 마지막에 북한한테 물어본 뒤에 그 답을 듣고 노무현 대통령이 묻지 말 걸 그랬다면서 20일 날 최종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 비슷한 장면을 했거든요. 그때 20일 날 결정했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이 21일 날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그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20일 날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민순 장관과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 방향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 최근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호선 당시 대변인의 얘기에 의하면 정부의 입장이 입장이 정리된 것이 11월 20일로 볼 수 있는 그 브리핑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시에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9년 뒤에 송민수 외교부 장관이 회고록을 써서 지금 이 브리핑이 이게 16일 날 이미 정해놓고 북한에 그냥 알고나 있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 20일까지 경로를 벌이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회한 섞인 말을 하면서 정했는지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 기사가 다시 한번 주목받아서 문제가 되니까 천호선 당시 대변인은 조금 정리를 다시 했죠. 네. 천 대변인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 결정이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16일 회의에서 이미 기권으로 결정을 했지만 20일 저녁에 백 실장과 송 장관을 불러서 최종 설득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문자를 쭉 보냈거든요. 16일 날 기권 이미 결정했다. 그래서 북한에 그냥 통보만 한 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제 20일 날 밤에 있었던 거는 송민순 장관이 하도 찬성하자 그러니까 그냥 설득만 하고 다독였던 거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당시 기사만 보면 송민순 회고록이 맞는 것 같지만 오늘 다시 내온 새로운 해명을 보니까 문재인 대표 쪽 손을 들어주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6일 회의에서 만약에 기권을 결정을 했다면은
그 18일에 다시 서별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네. 경론을 벌인 다음에 결국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렇다면 북한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얘기까지 결국은 이 문제의 사단이 나게 된 그 회의가 바로 서별관 회의인데 그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20일 날 네. 20일 날은 바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한중일 3국하고 아세안 10국이 서로 외교 안보 회의를 하는 그 회의입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그 북쪽에 반응이 왔다면서 네. 그 안보실장이 대통령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바로 앞에서 안보실장이 송민순 장관한테 북한의 반응이라면서 내용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내용을 읽어봤더니 아주 우리 남쪽을 강력하게 여기서 만약에 찬성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네. 상당히 이런 내용이 북쪽에서 올 거를 몰랐느냐 하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야 만약에 지금 안 물어봤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미 물어봤으니까 네.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기권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네. 저는 송 장관의 이 책에서 기술한 내용이 이게 팩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요. 네. 16일 날 만약에 대통령이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면 네. 이제 그 정부 방침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 16일 날 대통령의 그런 언급 이후에 송 장관이 상소문을 쓰듯이 친필을 써서 대통령에게 올렸고 네. 그 이후에 18일 서별관 회의가 다시 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송 장관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다시 논의를 하라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줬으니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경론 끝에 결론이 안 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김만복 원장이나 이재정 장관이 그러면 북한에 한번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 결정이 18일 날 있었고 네. 그 서별관 회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20일 날 백종천 실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서 이제 기권으로 합시다. 네. 이렇게 이제 송 장관을 설득한 거기 때문에 네. 송 장관이 얘기한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된 것이 오히려 더 진실에 부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6일 날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 측 얘기인데 그 주장을 따르자면 여기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결심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외교부 장관이 반대하면 한 번 더 회의해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따로 호텔에서 방으로 불러서 한 번 더 설득하고 이런 논의 방식이 있었다는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워라라고 이제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얘기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 제일 정확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딱 부러지게 설명해 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카메라 앞에 섰는데 답을 안 내놓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어제 이어 오늘도 했는데요. 표정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공개합니다. 북한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동의를 오늘 지금 교정 안 하기로 했죠. 예. 오늘 여기를 국한해 주세요. 예. 사전 동의 구하셨는지 예, 교육이 좋은 분들 이렇게 들으세요. 예. 네, 근데 저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안 하기로 했다고 기자단하고 문재인 전 대표라고 회고록 묻지 말라. 알겠습니다. 사전 합의가 됐나 보죠? 저런 것도 하나요? 뭐 그런 뉘앙스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노무현 정부 말기에 민정수석을 하셨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그때 기무사령관이 송영근 씨입니다. 송영근 씨가 신동아를 통해서 저랑 인터뷰하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수석이 불러서 저녁에 청와대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나오는 길에 자기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기무사가 앞장서 주시오. 사령관이 앞장서 주시오. 네. 하고 요구를 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티격태격 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게 기사를 쓴 지 꽤 오래되는데 한 번도 문재인 측에서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정중부의 난으로 표현돼서 그때 그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좀 그 다른 다음의 겁니까? 일입니다. 아하. 뭐 이제 인사파동이 있고 한 문제인데 네. 국가보호법을 없애자고 하는 게 우리 당시에 문 대표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보게 되면은 그 얘기하지 맙시다 하는 거는 그 뉘앙스가 뭔지 저는 좀 짐작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글쎄요, 아마 이 사안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기자들이 아마 동일한 방법을 질문을 계속할 것 같거든요. 자, 나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 잘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라는 답을 과연 내일 모레 계속 문재인 대표가 내놓을까요? 글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얘기를 내놔보겠습니다. 결국 출발은 회고록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해서 차관보도 시켰고 안보실장도 시켰고
그다음 장관까지 시켰던 그 사람이 회고록을 쓰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회고록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 특히 통일을 제외한 정보나 외교, 국방 분야에 일했던 분들이 노무현 정부를 많이 이탈한 것 같다. 이런 설명을 하네요. 결국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 분야는 진보 세력의 어떻게 보면 자기 전유물처럼 네. 잘 아는 분야잖아요. 네. 그러나 외교, 안보, 정보, 국방 네. 이런 분야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은 오랜 동안 그 자리에서 많이 다뤄본 사람만이 전문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진보적인 그런 진영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서 국가의 전체 운영을 책임을 지게 됐지만 저렇게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자리는 그래도 비록 자기 자신과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정치적인 동지적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까지도 실질적으로 썼다. 즉 다시 말해서 전문성, 그쪽의 전문성을 중시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같이 동조로 해서 일을 했지만 끝나고 나서 보면은 자기 전체적인 기본적인 자기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가장 궁금한 게요. 김장수 장관은 육사 나오셨죠. 그리고 지금 계속 거론은 많이 되는데 기자들이 묻지 않는 사람이 백종천 안보실장인데 그분도 육사에서 나왔고 육사 교수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송민순 장관하고 반대편에 섰는지 거기다 한번 기자들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국방에 대한 거는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자꾸 뒤집어 보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저거는 전문가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그때 윤병세 장관, 반기문 장관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시겠지만 헌법을 보고 헌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인치를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건데 헌법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노무현 정부 때는요. 지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하고는 조금 그 안보 라인이 좀 달랐습니다.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주로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가 통일부고 그걸 서포트하는 것이 이제 외교부와 국방부 또는 이제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오히려 방점이 찍힌 그 인사를 주로 했다라면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나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그 외교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 출신이 안보 외교 라인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결이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핵심적인 정책을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핵심 그룹 이외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 좀 기능적으로 데려다 썼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거꾸로 한 거죠.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외교안보의 작은 파트인데 그게 핵심이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굽니까? 이종석 씨를 쓰고 한 게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잘못 이해한 큰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 저런 모순이 생겼고 그 모순 구도 속에서 송민순 장관이 저항을 했다는 얘기고 나머지 육군상학교 나오신 분들이나 외교관으로 커오신 우리 반기문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그때 달라요 하고 맞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김만정 국정원장은 새누리당 입당을 시도했던 거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윤병세 안보수석은 지금 외교부 장관 지금 4년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만약에 내년에 귀국해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정말 당시 외교 안보 라인에 정점에 있었던 분들 중에 노무현 그룹과 이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걸 배신으로 보는 그룹도 있습니다만 아니 자기의 정치적 신념, 외교적 안보적 철학은 좀 별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걸 배신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게요. 당시 반기문 그 외교부 장관이 이 기름장을 하는 별명이 붙여진 시점도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름장을 했냐면 아니 아무리 봐도 외교부 입장이라든지 기존 그 외교안보 입장과 다른 얘기를 이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그 이 정권의 핵심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공격하는 또는 그것을 이 캐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기름장을 하는 별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소신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당시의 처신과 지금의 어떤 그 입장에 그 이제 입장을 좀 더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일단 2007년에 있었던 한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야당 대통합민주신당이죠. 그 당시 이제 대선 후보 그 내부 경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정동영, 유시민, 노무현이 발탁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입니다. 정치라는 것
의리입니다라고 한 것이 유시민 전 장관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정동영 후보님, 제가 의장님으로 2번이나 모셨던 분이신데요. 가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한테 참여정부는 꽃감 항아리 비슷한 것 같다. 가끔씩 와서 빼가시기만 하고 의리는 안 지킨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정치 이전에 의리가 있어야지요. 신의가 있고요. 어쩌면 지금 노무현 친노 진영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송민순 장관한테 딱 저 얘기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네요. 저렇게 되면 파당 정치, 붕당 정치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남재준 육군총장밖에 없어요. 다 그때 변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인치로 가서 붕당 정치가 정당하다, 의리를 찾으면은 대한민국은 계속 정치 후퇴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때가 돼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간다. 그러면 헌법대로 움직이고 법치를 해줘야죠.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네. 저런 외교, 국방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을 저렇게 쓴 거는 네. 자기 자신의 국정 철학, 코드를 맞추라고 그때 정치권에서는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저렇게 쓴 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순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회고록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그 빨리 찬성해라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옵니다. 그거를 결국은 송민순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미국의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조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을 쓰면서 미국과 여러 갈등을 겪을 수 있었다. 그런 걸 막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저런 홍과 전이 있다면 전문가들을 쓴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회고록 논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문재인 전 대표의 설명일 것 같은데 계속 기다려보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